실리프팅을 처음부터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입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이도영입니다. 오늘은요, 이 불독살로도 알려져 있는 마리오네트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인형극 할 때 쓰이는 그 인형 있죠? 이 줄에 매달아서 쓰는 거예요. 이걸 마리오네트라고 하는데요. 입 옆에 있는 이 주름을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해요. 비슷하죠? 얼굴의 인상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주름들이 있지만 저는 단연코 이 마리오네트 라인이 사람의 인상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어 보이고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오죽하면은 심술보라고 불리겠어요. 오늘 컨텐츠에서는요, 이런 심술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 이제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라는 분들 어떻게 더 심해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요 심술보 한번 없애보시죠. 일단 원인을 알아야지 예방을 하든 치료를 하든 하겠죠.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육의 과한 움직임, 그리고 또 하나는 중력입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주름들은요, 보통 근육의 과한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심술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 이제 입꼬리 내림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얘가 아주 과하게 수축을 하게 돼서 생기는 게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피부에는 이제 유지인대라고 해가지고 지방층들을 잘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그런 끈과 같은 그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얘네가 탄력이 점점 떨어지고 힘을 점점 잃게 돼요. 그러면 중력 때문에 더더욱 지방층이 축 늘어지겠죠. 이래서 심술보가 여기에 생깁니다.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보시는 순간에도 같이 따라 해보세요. 일단 근육을 과하게 쓰는 습관을 고치는 게 우선이겠죠. 자, 아까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보여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표정하고 계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럼 긴장을 좀 풀어봅시다. 평소에 윗 어금니하고 아래 어금니 사이를 꽉 깨물지 않고 살짝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입술을 아주 가볍게 다무는 거예요. 마치 여권 사진 찍는 것처럼. 어색하죠? 아주 정상입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 입꼬리를 내려주는 근육이 아주 많이 경직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잘 안 되면요, 여기를 살살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종의 뭐 스트레칭이죠. 자, 두 번째로 중력. 중력은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죠. 볼살. 이게 덜 무거우면 덜 내려오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평소에 적절한 볼살을 유지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어렵다, 뭐 좀 더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피부과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일단 심술보 고민이 있으신 분들 위해 정말로 간단한 꿀 시술 하나를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내용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입꼬리 보톡스예요. 심술보가 아주 심하지 않으신 분들, 뭐 이제 생길락 말락 하시는 분들, 여기 입꼬리 보톡스 탁탁 2방. 정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이래도 뭐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해결이 안 되면 뭐 유명한 거 뭐 실리프팅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실리프팅을 처음부터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이 실리프팅의 효과를 아주 많이 보려면 우리가 이 땡기려고 하는 데가 좀 탄탄하고 쫀쫀해야지 잘 당겨질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순두부를 포크로 찍어서 들어 올려서 먹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찹쌀떡은 이렇게 찍어서 들어올려서 먹을 수가 있어요. 실리프팅도 같은 원리거든요. 이게 뭔가 걸어서 당겨 올리는 거. 그래서 저는 일단 피부를 찹쌀떡처럼 쫀쫀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술보가 있는 이 피부를 쫀쫀하고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시술은 뭐가 있을까? 가끔 울세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울세라는 턱 라인 잡는 데는 아주 좋죠. 근데 심술보 쪽은 절대 먼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 울세라는 입 주변, 특히 이 심술보 쪽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심술보를 따라서 신경이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울세라는요, 간혹 이 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입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 회복은 됩니다. 하지만 몇 달 정도 양치질할 때 물이 새거나 아니면 웃을 때 입이 삐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자, 여기 울세라 이 프로토콜을 보시면 노란 게 신경이고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리프팅은 다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일단 심술보에는 티타늄 리프팅이라고 하는 걸 선호합니다. 울세라는 입 주변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티타늄 리프팅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울세라는 순간적으로 높은 열을 점으로 만들고 그 점이 신경에 닿으면 손상이 오는 건데, 티타늄은 서서히 차곡차곡 열을 쌓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들이 파괴돼서 볼거심 같은 게 올 수 있는 울세라랑 다르게 티타늄 리프팅은 지방세포들이 파괴되지는 않는데요. 이거는 이불을 압축팩에 압축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불에 손상이 없이 돌아오는 것처럼 입 주변에 시술을 해도, 아니면은 이 광대 밑에 시술을 해도 부작용을 적은 리프팅이 이 바로 티타늄 리프팅입니다. 평소에 그 심술보가 고민이신 이 환자분께 제가 시술을 해드려 봤거든요. 근데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은 심술보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처진 입 주변 라인 보이시죠? 실제 시술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통증은 없어요. 통증 없어요? 티타늄 리프팅은요, 사실 놀랍게도 원래는 제모 레이저예요. 티타늄 레이저는 검정, 빨강, 그리고 물에 반응을 해서 열을 줍니다. 모낭 주변에는 혈관도 있고 수분도 있고 결정적으로 털이 검은색이잖아요. 털을 데우면 털에서부터 주변 모낭까지 열이 전달되면서 모낭이 파괴돼서 제모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효과를 리프팅에 응용을 한 거예요. 우리 피부도 상당 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혈관도 있고, 그 다음에 색소도 있잖아요. 오징어에 열을 줘서 구우면 오그라들죠? 그 원리랑 비슷합니다. 피부 속 수분을 데워서 주변 조직을 수축시키면 리프팅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모 레이저는 뭔가 없애는 건데 너무 세지 않나? 결국엔 피부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제모랑 리프팅 이거 같은 기기로 해도 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제모에 쓰는 것보다 더 약하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고요. 오히려 색소, 그다음에 홍조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지면서 얼굴이 화사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환자분들 많이 좋아하십니다. 티도 안 나고,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확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장점인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유지 기간이 조금 짧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합 치료를 해서 그거를 보완하는데, 티타늄은 고주파랑 시너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고주파로 유명한 게 써마지가 있죠. 써마지는 워낙에 고가니까 가성비로 병합하기에 좋은 시술은 이제 오프스라든지 아니면 3딥 이런 고주파 시술이 있어요. 오늘은 이 심술보를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올바른 표정을 짓는 거, 집에서 아무리 해도 개선되지 않는 분들은 보톡스와 티타늄 리프팅, 이런 것들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이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